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어카운트 매니저인 조창우라고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아마존 포어캐스트 도입으로 무인 로봇 카페의 재료 소진 예상 시점 예측하기라는 주제로 비트 코퍼레이션이 기계학습 기반 예측 서비스인 아마존 포어캐스트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이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포어캐스트는 코드 작성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면서 수요 예측에 필요한 엔드-투-엔드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형 AWS 머신러닝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솔루션스 아키텍트 민지수님, 그리고 비트코퍼레이션의 문성환 연구소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AI/ML 서비스들에서 시장 동향과 함께 기계학습에 활용해서 공통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포어캐스트에 대해 소개를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AWS 민지수 에세이와 비트코퍼레이션 문성환 연구소장님께서 아마존 포어캐스트 도입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퍼레이션에서 아마존 포어캐스트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고도화해 나갈 예정인지에 대해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머신러닝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기술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핵심 위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머신러닝은 소수의 기술 회사나 아니면 연구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류를 이루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IDC 레포트에 의하면 2024년까지 40% 이상의 대기업들의 AI 기술에 대한 투자는 500억 달러, 즉 하나로 60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트너 레포트에 의하면 2024년 말까지 기업의 75%가 파일럿 단계에서 운영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 조직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57%가 AI가 향후 3년 이내 조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실제로 현장에서 AWS 사용자들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컴퓨팅 성능과 데이터의 가용성이 향상되었으며 말 그대로 기계학습은 이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AI, 머신러닝을 구현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저장과 가공에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고, AI를 이미 도입한 기업에서도 학습에 따르는 비용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적용 사례를 찾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전처리부터 비즈니스 해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고 기업 내 프로세스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존 포어캐스트는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머신러닝 서비스입니다. 수요 예측 생성, 장비 고장 감지, 재고 계획, 공급망 최적화, 인력 계획 요구사항 예측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 및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포어캐스트는 전통적인 예측 모델보다 대략 50% 더 정확한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쉽게 얻고 프로덕션 환경에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포어캐스트는 AWS ML 스택에서 AI 영역에 해당되는 서비스입니다. AWS ML 스택에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든 기술 수준에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ML 서비스와 인프라 및 프레임워크 계층에서는 머신러닝 전문가분들이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배포하는 등 커스텀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면, 아마존 포어캐스트는 가장 위에 AI 계층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머신러닝 전문가가 아니어도 정확한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포어캐스트는 세 가지 요소를 대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ML 예측 모델을 얻기 위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준비되었다면 최소한의 코드로 모델을 학습하고 빌드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성한 모델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델을 훈련시키고 구축하고 테스트 및 배포하기 위해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예측 모델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실제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살펴봤던 운영 및 배포부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작업들을 포어캐스트 API에서 손쉽게 수행하거나 AWS 콘솔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스타트업 솔루션스 아키텍트 민지수 에세이가 아마존 포어캐스트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즈 아키텍트 민지수입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AIML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함께 이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포어캐스트를 설명드리면서 이 포어캐스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포어캐스트에서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해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어캐스트 사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인데요. 이 예측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것이 쉽게 가능해졌지만 이 높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정제해 두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어캐스트는 먼저 이 타겟 데이터, 그리고 릴레이티드 데이터, 그리고 이 아이템, 메타데이터의 세 가지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게 되는데요. 타겟 데이터는 판매량이나 재고량, 또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예측값과 직결되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어캐스트에서 예측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릴레이티드 데이터와 아이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포어캐스트에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학습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뽑아내게 되는데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은 모델 학습에 함께 사용되면서 정확도를 좀 더 높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량을 예측한다라고 하면 이 릴레이티드 데이터는 가격, 날씨 데이터 이런 것들과 같은 값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아이템 메타데이터는 아이템과 관련한 콘텍스트를 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브랜드 명이라든지 색상, 출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포어캐스트의 장점으로 이 휴일과 날씨에 해당되는 내장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 간의 패턴이 다를 수 있고 이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동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매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인 휴일과 날씨 정보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포어캐스트에서 내장 데이터셋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포어캐스트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신다면 여기 보이는 흐름대로 이 타겟 데이터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해 보시고 이후에 릴레이티드 데이터와 아이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이 타겟 데이터를 가공하고 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씩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장별 의류 판매량을 예측한다고 가정해보고 몇 가지 데이터셋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로 필요했던 타겟 데이터의 경우에는 타임스탬프, 아이템 아이디, 그리고 판매량에 해당되는 타겟 밸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매장별로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실제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필요한 작업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아이디가 겨울 코트와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값으로 되어 있다면 이 숫자로 표현되는 스트링 형태로 변환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판매되는 각각의 트랜잭션들은 2023년 2월 1일 2시 1시 30초 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적재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별로 판매량을 예측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일별로 또는 시간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면 시간별로 아이템 및 로케이션에 대해서 판매량을 합산해 주시는 애그리게이션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장별 가격과 같은 릴레이티드 데이터나
의류의 종류가 뭔지, 또 색상이 어떤 색상인지와 같은 아이템 메타데이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적재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수반되게 되고요. 이 데이터들은 적은 양보다는 많은 양일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을 필요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필요한 형태에 맞게 만들어 두었다면 이후 작업들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로드하고 또 EDA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예측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계속 훈련하면서 튜닝하고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포어캐스트에서 담당해서 수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성된 모델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API를 활용하시면 되고, 이 API 사용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콘솔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어캐스트가 머신러닝 전문가가 없어도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좀 엔드투엔드로 쭉 관리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 장표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존 포어캐스트가 어떤 작업들을 해주고 또 포어캐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비트코퍼레이션에서 아마존 포어캐스트를 이용해서 실제 판매량 및 재고를 어떻게 예측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문성환 소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포어캐스트를 사용한 예측 모델 생성의 모든 과정을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었는데요. 조금 생생한 후기를 듣기 전에 비트코퍼레이션에 좀 생소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퍼레이션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성환입니다. 먼저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플랫폼에 기반한 푸드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글로벌 넘버원 푸드테크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RPA 관점에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없애고 가치 있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비트가 사람을 대신해서 음료를 제공하는 과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구현하고 자동화를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즈니스 확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을 위해서 이 비트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플랫폼의 기술은 세 가지 관점에서 계속 고도화될 것입니다. 22년도까지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통계적 관점에서 시각화하고 활용했다면 올해부터는 AWS의 포어캐스트를 이용한 시계열 예측을 통해 오토 튜닝, 속도 튜닝, 자동 물류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문 시스템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미 작년까지 이 데이터를 이미 많이 적재해 두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포어캐스트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퍼레이션에서 이 자동 물류 발주와 같은 자동화 과정들을 좀 필요했던 이유와 함께 포어캐스트를 실제로 적용했던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커피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물류 발주는 매장마다 필요 물품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취합하고 재고 파악 후 물류 배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든지
휴먼 에러가 발생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원두와 우유를 보충할 때는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폐기 후 보충을 합니다. 이때 소모량 예측을 잘못하면 폐기건이 많아지고 저희는 그만큼 매출에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에 두세 번 발주를 하면 물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재고에 대한 로스를 줄이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소모량을 예측하는 포어캐스트를 도입하여 물류 자동화를 해야 합니다. 비트에서는 그럼 이미 예측에 대한 니즈와 함께 데이터 준비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에서 이 포어캐스트 사용까지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했고 포어캐스트에서 중요했던 데이터 수집 부분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AWS에서 동작하는 아키텍처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 데이터는 메모리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데이터는 메모리DB인 아마존 메모리DB for Redis에 모두 저장되고 한 잔 제조할 때 약 60종류의 데이터를 적재하게 됩니다. 레디스는 실시간 분석과 튜닝을 위한 활용과 포캐스트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활용으로 총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배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아마존 RDS 오로라 DB에 적재를 시킵니다. RDS 데이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BIS 대시보드에 매장 정보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며 포캐스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셋에 활용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포캐스트를 통해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고 자동 물류 발주하는 구조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계시고 또 시각화해서 모니터링 중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BIS 대시보드 중 레디스에 저장된 실시간 장비별 모니터링 대시보드입니다. 모든 머신들의 상태와 원자재 소모량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 머신의 원두 소모량 상태와 제빙기 얼음 추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유 소모량과 각 노즐별 시럽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커피 원두에 대한 소요 예측을 하였지만 다른 원자재인 우유와 시럽도 소요 예측을 하여 자동 물류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럽은 소모량 예측을 하면 매장별 인기 있는 시럽을 파악할 수 있어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빙기의 추가 추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 1회 추출 후 목표량에 미달이면 추가로 추출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추가 추출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한 잔을 제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 점이 평균치 이상으로 추가 추출 횟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오토 튜닝을 하여 초기 1회 추출량과 추가 추출할 때 추출량을 조절하고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매장 수압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 비트코퍼레이션에서는 자동 발주뿐만 아니라 이런 토출량으로부터 야기되는 음료 제조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판매량과 재고 예측이 필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데이터가 준비되면 모델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비트코퍼레이션에서 실제로 설정한 몇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어캐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메인을 제공하고 있고 비트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판매량과 재고를 예측하기 위해서 포어캐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벤토리 플래닝을 선택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필수 데이터인 타임스탬프, 아이템 아이디와 함께 판매량에 해당되는 디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예시로 의류 판매에 대해서 매장별 코드를 로케이션으로 추가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비트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전국에 매장을 두고 있고 이 매장별 판매량 또한 구분하여 예측해야 했기 때문에 매장을 부스라는 컬럼으로 만들어서 추가해 주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간별 커피 소모량 예측을 위해 디맨드에는 원두 소모량, 아이템 아이디에는 원두, 추가 컬럼으로 부스에는 비트 매장을 기입하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후에 보여드릴 모든 결과들은 특정한 커피 종류를 예시로 소모량 예측을 위한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적재해줬던 데이터 형식을 여기 이 화면에서 잡아주게 되면 포어캐스트에서는 이제 모델 학습을 진행하고 이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으로 모델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어캐스트에서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통해 측정되는 지표들을 몇 가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절대 배분율 오차에 해당되는 WAP나 RMSE, 그리고 MAP, 그리고 MASE와 같은 지표를 제공하고 모델을 평가할 수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WQL의 경우에는 이제 가중 분위수 손실이라고 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확률을 예측한 값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3월 3일 정도에 주문량이 300으로 예측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WQL 0.9를 해석해 보면 이때는 90%의 확률로 3월 3일에 주문량이 30%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WQL 0.5에서는 3월 3일에 주문량이 200이다 라고 보여진다면 50%로 이날의 판매량은 200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이 수치들을 P90, P50과 같은 용어로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사실 저희 AWS 오피스에도 비트 커피 머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도 출근할 때 커피 뽑아서 오고 있는데요. 저희 오피스에 실제로 설치된 부스를 예시로 실제 삭습한 모델을 통해 나온 결과를 몇 가지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 예측 결과는 시각화 대시보드로 옮겨서 보고 있고요. 왼쪽 상단 그래프가 AWS 오피스의 예측값입니다. 파란색 부분으로 예측한 값이고 저희 실제 값은 예시로 점을 몇 개 찍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 오후 1시 경우에 90% 확률로 원두가 316g 소비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소비된 값은 270g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레디스가 설치된 매장들 기준으로는 1월 5일 오후 1시에 90% 확률로 3,900g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실제 값은 3,200g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실제 값이 모두 P90, 50 사이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값인 P90, 50, 10만 활용했지만 이후에는 다른 퍼센트를 추가해서 예측 모델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해석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간별 소요 예측이지만 앞으로 자동 물류 발주를 위해선 일별 소요 예측이 필요하므로 공휴일, 날씨, 매장별 특이사항 등 학습 데이터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소장님 실제 결과까지 공유해 주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포어캐스트로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공유해 주고 싶은 내용과 향후 플랜을 몇 가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포어캐스트를 사용하면서 머신러닝 전문가가 없어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모델 학습에 필요한 몇 가지 설정 사항들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여 이 부분은 지수님 같은 솔루션즈 아키텍트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는 데이터 준비가 중요했는데요. 머신러닝 전문가보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해줄 엔지니어가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관련해서는 매출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보니
휴일 정보가 주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내장 데이터로 제공되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경우에는 모델 학습 시간을 하나씩 기다리지 않고 병렬로 테스트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할당량이 적어서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병렬로 모델을 학습하신다면 미리 할당량을 증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도 몇 가지 말씀드리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지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최적의 모델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이 작업들은 모두 자동화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까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소장님과 함께 포어캐스트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와 결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포어캐스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세션 이외에도 AIML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AWS 스킬스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IML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 작성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